안녕하세요, 집현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조를 오늘 수업할 건데, 시조를 수업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전이라고 해서 고전 시가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시조이기 때문이에요. 시조의 틀 바탕으로 앞에 향가와 비교하기도 하고, 시조에서 뒤에 조금 더 분파되어 나오는 것으로 우리 가사도 같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내신 들어간다고 해서 보다 보면 몇 가지 좀 다른 작품들을 배우거든요. 여기 같으면 이런 작품. 지금 제학사 교재 같으면 맨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그 외 다른 교재에서도 이 시를 외우는데 이 시는 동치달 기나긴 밤을 나오는 이 시는 누가 썼냐면 황진이가 썼어요. 이걸 바탕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뭘 중심으로 배우냐면 또 나머지 평시조나 이런 거 다 중간중간에 따로 준다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시조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전 문학에서 고전 시가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건 나중에 줄 테니까 이 프린트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메모해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오케이? 대답해. 더 크게 대답해요. 예. 장난하지 말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적었냐면 시대별로 적어놨어. 다른 말은 이 글은 이 몸이 죽어 이것은 단신가라고 하죠. 전문주가 쓴 것이고 이 몸이 죽어가서 이것은 성사문이 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송순이 쓴 것이고 동치달 기나미감 이거는 황진이가 쓴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시대 순으로 나열해놨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고려라고 하는 시기에 이미 뭐가 시작됐냐면 시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고려가 초기가 있고 고려 중기가 있고 고려 후기가 있다면 사실 고려 중기에서부터 이미 시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조는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시조는 조선이 아니고 고려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역사 기조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죠. 자, 먼저 평시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작품 한번 볼게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유명한 일편단시며 가실줄이 시려. 잠깐만 볼게요. 저 글은 언제 적었던 걸까요? 바로 이 시기입니다. 단신가라고 일컬어지는 저 시조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은근히 뭐가 배경에 깔려있냐면 이미 시조의 기본적인 틀인 평시조는 고려 시대, 고려 말에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갑니다. 시조는 그 뒤에 다시 조선에 넘어와서 발전하게 되죠.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까지, 오늘 수업할 내용은 어느 부분까지냐면 조선 중에서 정기입니다. 조선 전기에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연시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사설 시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뭘까요? 연시조와 사설 시조가 등장하는 바로 그 앞 단계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시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배우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볼게요. 시조는 초장, 중장, 중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평시조라고 보면 됩니다. 평시조가 얘는 평시조가 있고 어시조가 있고 그리고 연시조가 있고 그리고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시조는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중에서 평시조입니다. 그래서 평시조의 기본적인 틀을 배우고 어떤 주제와 또 어떤 방식으로 써졌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조에서는 일단 오늘 평시조만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지문을 살펴보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시며 가실줄이 있으려. 자, 시조를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초장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중장이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중장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 잠깐 살펴볼까요? 시조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몇 점? 3장 6, 9, 45자 내외. 맞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3장, 6, 9, 45장 내외입니다. 맞아요. 근데 잠깐 볼게요. 한글로 번역했을 때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건 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12음보라고 되어 있어요. 3장 6구 12음보다. 근데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배우다 보니까 3장 6구 45자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음보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소장, 중장, 종장으로 3장은 나왔죠? 6분 이렇게 딱 나뉘어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몸이 죽어 이 몸이 죽어서 그래서 뭐라고요? 100번 고쳐 죽어서 그 뒤로 백골이 진토되어서 그래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실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읽어보니까 12음보로 읽히더라고요. 자, 그런 거리 한번 볼게요. 이게 보자가 뭐냐면 그런 거리 보자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 할 때 보자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12음보가 나옵니다. 근데 시조는 3장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종장의 첫 글자가 세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장의 첫 글자가 세 글자. 하나 더 있어요. 종장의 첫 글자, 세 글자, 그 다음 글자가 다섯 글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3, 4. 또 이렇게 알고 있죠? 3, 4. 그리고 3, 5, 4, 3. 이제 조금만 바꿔볼게요. 3, 4, 3, 4, 3, 4, 3, 4, 3, 5, 4, 3에서 보다 보면 4,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글자 이상의 형식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할 때 형식어입니다. 실제로 그럼 한번 볼까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에 가실줄이 있으라. 이 글자가 모두 몇 글자죠? 1편, 몇 글자? 6글자. 맞아요. 5글자 이상이 돼서 이 뒤로 뒤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는 승산문이 쓴 글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위에가 글자 비교해볼까요? 똑같죠? 이 몸이 죽어주고 이 몸이 죽어가서 100번 고쳐주고 무엇이 될 바니 똑같아요. 복례산 제일봉에 백골이 진토되어 복례산 제일봉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낙락작성되어 있어 3, 4조, 4, 4조 다 똑같습니다. 백설이 망공곤 할제 백설이 세 글자예요. 그리고 망건곤 할제 해가지고 모두 5글자. 이거는 6글자, 이거는 5글자. 전부 다 5글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 이럴까? 왜? 잠깐 그냥 외우지 말고 잠깐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돼야만 했을까? 반복인 거예요. 자, 볼게요. 3, 4라고 하는 3, 4조가 반복이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3, 4, 3, 4, 3, 4, 3, 4라는 말은 감정을 점점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 몸이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100번 고쳐 죽습니다. 그래서 점점 3, 4조가 반복되면서 감정을 격하게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받아서 밑에 또 나와요. 백골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진토가 됩니다. 진흙이 되든지 흙이 되든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시간 동안 넋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답니다. 점점 감정을 상승시키는 거죠. 볼게요. 3, 4, 3, 4, 3, 4, 3, 4는 감정을 상승시키는 부분인데 이것을 딱 글자 수를 줄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임향한 뭘까요? 일편단심은 어떻게 해요? 가실줄이 있어요. 전에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향가가 중요할 텐데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초장과 중장을 합해서 성경이라고 먼저 성자입니다. 먼저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거 성경이에요.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풍경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조가 쓰여졌더라는 거죠. 이때 민향한이라는 글자 세 글자가 19째 한가에서 자 19째 한가 맨 마지막 아라는 감탄사에서 시상이 집약되듯이 이쪽에는 종장의 세 글자로 시상을 집약해가지고 뒤에 펼친다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와 똑같은 거에 이 글자 이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볼게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되고 하니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복례산, 신선들이 사는 산이죠. 복례산 제일봉에 복례산이라고 있는 그 산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낙락장성대하에서 자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조를 지키는 섬유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소나무가 얼마나 크든지 가지가
자기 무게를 못 이겨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낙장송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구부러질 만큼 아주 커다란 소나무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백설이 만공건할 때 천한 한 만공건 가득하답니다. 어디 하늘과 땅 사이에 백설이 만공건할 때 이때 말하는 백설은 시련을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간신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 바로 그 세상에 간신히 세상 가득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혼자서 들판에서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위에까지 똑같아요. 나는 자 이명한 일편단심 가시지 않는다라는 감정을 풀이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쓰여 밑에 똑같이 백설이 만공을 때 독야청청하리라 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에 성경을 깔았습니다. 똑같이 뭐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뒤에 구절입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했나요? 이미 고려라고 하는 시대에 고려 말에 쓰여진 청취도의 형식은 뒤에 꾸준히 발전하고 꾸준히 이 평시도의 형식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을까?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잠깐 살펴볼게요. 주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살펴봅시다. 이 글과 이 글은 완전히 달라요. 이 글의 내용은 전부 다 누구죠? 자, 이 글의 내용은 신하가 썼습니다. 어떤 주제로 썼나요? 총이라고 하는 주제로 썼습니다. 근데 이 글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볼게요. 세 글자, 정당의 첫 글자가 몇 글자?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몇 글자? 다섯 글자. 이상입니다. 자, 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연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맞춰두고 강사는 들을 게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송순이라는 분이 쓰신 10년을 경영하여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또한 신하였지만 주제가 충성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연에 대한 예찬입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됐을까요? 우리 잠깐 멈추고 생각해볼까요? 조선 초기에 아니면 조선 전기에 보통 시를 쓰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서 그 중에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조선 전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조선이란 말이에요. 조선인데 조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도움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풍부파라고 그러죠. 풍부파는 왕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당연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 조선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방에 쫓겨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자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연입니다. 자연이라는 얘기를 왜 썼을까 말이에요. 자, 벼슬하지 않으니까 자연 속에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는 선비들은 정말 사심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라일체, 안분지족, 안빈닥도,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어떠한, 그러니까 완전히 도수를 하게 된 게 아니고요. 만약 제어를 하기 위해서 벼슬을 한다면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했을까요?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던 사람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던 사람이 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자연에 대해서 또한 예찬하는 선배의 마음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은 예찬을 하면서 뭐라고 뒤에 말을 할까요? 이 또한 역군 은이사다. 이 또한 임금의 은혜다. 라고 하는 말이 되죠. 자, 이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먼저 이 시 한번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이 시를 한번 설명해 보죠. 10년을 경영했답니다.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게 겨우 뭐냐면 초려상간 지원했다. 초간입인데 방이 3칸밖에 없어요.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맞춰두고, 자, 이 방이 세 개라서 내가 한 칸 썼어요. 한 칸은 달 한 칸 줘요. 한 칸은 청풍한테 한 칸 줬어요. 그리고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그래요.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되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무라일체인가, 어떤 부분이 안빈낙도인가, 어떤 부분이 안본지점인가, 이런 것들하고 또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뭐 간단하게 여기 시상은 어떻게 전개되어 있죠? 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뒤에 그림을 그려 뒤에 그리니까 시상은 동경에서 어디로 간다? 원경으로 그러나 10년을 경영해서 초려상관을 지었는데 정말 억울하다 말이 뒤에 없잖아요.
10년을 격려해서 초려 상관 지어내도 나는 내 분수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 분수에 만족합니다. 안 본지족합니다.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맞춰두고 강산은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강산이 들을 데 없으니까 집이 좁아서 들을 데가 없으니까 둘러두고 여유롭게 즐기겠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자,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들어봐요. 자,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맞춰두고 달도 나의 룸메이트고 그리고 청풍도 나의 룸메이트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이걸 바로 무라일체라고 합니다. 무라일체라는 본문이 나오는 게 있죠. 상충국에서 무라일체 이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무라일체. 안본지족, 안빈납족, 무라일체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에 내려가 있는 살인들이 자연에 대해서 예찬할 때 주로 쓰는 기계가 된다. 그리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만약 우리가 시조를 배운다면 시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조는 간단하게 남자가 쓴 글이다. 시조는 충성에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남자가 시조자, 우리가 중세국에서 시조를 말하는데 시조는 누가 썼다? 남자가 썼다. 그리고 시조는 누가 썼다? 남자가 쓰면서 뭘로 썼다? 주로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다. 충성과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사대부 사상에 대해서 주로 썼다. 그리고 주로 뭐로 썼다? 한자로 글을 썼다. 그리고 주로 누가 썼을까요? 신분이 높은 양반이 글을 썼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이념적인 사상을 가지고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깨뜨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여기에 나오는 황진의 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뒤집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황진이죠. 이 글입니다.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냐. 동지딸이라고 하는 동지가 왜 동지딸이냐. 밤이 긴 거죠. 그리고 밤이 긴데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이렇게 종이를 팍팍 하는 것처럼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오든 굽이굽이 펴리라.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 되게 되면 굽이굽이 펴겠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글이 왜 중요할까요? 잠깐 이걸 잠깐 살펴볼게요. 이 글은 황진이가 썼습니다. 황진이는 기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양반이 쓴 게 아니라 기생은 천민이죠. 천민도 썼다. 이걸 뭐로 썼을까요?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도 썼다. 충성과 자연에 대한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같은 다양한 인간의 감정도 썼다. 무엇보다 남자만 쓴 게 아니라 여자도 썼다.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쓰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음성, 상징어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다. 이게 가능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황진이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작품 보고 어떤 점에서 그런 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동지딸 이거 배울 거예요. 나라 말싸움이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이거 기억나죠? 나라 말싸움이 기억나죠? 이렇게 시옷이 뭐라고요? 관인격 조사어입니다. 동지의 달입니다. 동지달은 뭐냐면 겨울 동자에 거칠 기자입니다. 겨울 중에서 가장 밤이 긴 날을 동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동지달 기나긴 밤입니다. 밤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할까요? 한 허리를 베어냅니다. 동지달 기나긴 밤입니다. 이 밤을 반 정도 싹둑 잘라놓는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반쯤 잘라야 됩니다. 굉장히 발상이 기발합니다. 방금 말한 대로 발상이 기발하다. 그것이 여러분들 시험 쳤으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 같이 따뜻한 이불 아래에 어떻게 넣는다고요? 서리 넣었다가 서리 넣을까요? 엄청 성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정분을 나눈 사랑한 사람은 어른님이라고 그러죠. 어른님 오신 날 밤입니다. 똑같은 밤인데 어른님 오신 날 밤이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은 밤이라도 이 밤은 너무 길게 느껴져서 꼭 동짓날 같고 어른님 오신 날 밤은 너무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때 잘라놓은 밤을
이때 붙여서 어른님 오신 날, 어른님과 더 오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편이라라고 하는 의지라는 뜻으로 나타냅니다. 이 시가 시험에 많이 출제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빼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걸만 배웠다면 시조는 충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네? 시조는 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네? 시조는 선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뭐냐면 이걸 딱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다양한 비유가 쓰이죠.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른님 오신 날 밤을 서로 완전히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소리와 구비와 같은 방식으로 음성 상징과 쓰면서 시상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자 보면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관념이 깨지는 거죠. 남자만 쓰고 충수가 자에 대해서 예찬하면서 한자로 쓰고 양반만 주로 쓴 건 아니라 여자로 쓰고 사랑에 대한 글도 쓰고 한글로 쓰여지면서 보다 풍성하게 시상을 전개하고 천문까지 썼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시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같습니다. 시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던 기본적인 문학 양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중세 때부터 이어져 오는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뒤에 이것은 뭐로 바뀌었을까요? 지금 자세한 걸 볼까요? 10년을 경영할 앞에 것만 한번 볼게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원을 이렇게 쓰는데 뒤에 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는 조금 문장이 튀죠.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백골이 징토도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복례산 제일봉에 나가 성성되어 있어. 똑같잖아요. 나한칸 다락칸에 청풍한칸 맞춰두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충풍 이불 아래 소리 넣었다.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지죠. 이것이 뒤에 무엇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것이 뒤에 결국 이거 한진이유가가 기녀인데 기녀가 쓴 문학을 우리가 기녀문학이라고 합니다. 기녀문학은 주로 한글로 쓰여지면서 뒤에 조선 전기가 아니고 사실 조선 중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조선 전기 나오지 않아요. 왜 조선 중기라고 말할까요? 조선을 전기와 조선을 후기로 나눴을 때 조선 전기는 고려부터 해가지고 중세로 보고 조선 후기는 근대로 보는데 국어책에 난데없이 무슨 단어가 쓰냐면 조선 중기라고 하는 말이 쓰입니다. 황진이가 활동하는 시기가 조선 전기와 중기를 하면 이 정도쯤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때부터 시작하면 너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조선 중기라고 말하면서 표현합니다. 자, 이때 쓰여졌던 글은 결국 어떤 글일까요? 한글이 아주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기 바로 그 전에 쓰여짐으로써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이것이 사설시조에 있는 사설시조는 뭘까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사설시조는 글의 주체가 누가 된 시대를 말하죠? 평민이 된 시대를. 우리가 중세 봉건사회, 우리는 중세 봉건사회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황제 또한 이 시대가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황제 같은 사람이 있지만 주로 뭐에 대해 썼다? 충성과 자유와 사랑에 대한 글을 썼지만 결국 뭐라고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말 그대로 기본적인 형적 틀을 바탕으로 평민들이 쓰기에는 어려웠던 거죠. 문학의 주체나 소비층이 평민이 아니었던 시대.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서 사설시조가 등장합니다. 황전의 시조는 결국 기념문학은 무엇에 영향을 줬다? 사설시조에 영향을 줘서 어느 부분이 길어질까요? 초장과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지면서 한글로 다양한 생활상의 모습과 인간의 감정을 담은 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단계를 배웁니다. 지금 이것을 바탕으로 이 앞에 있는 우리 고유 프랑스는 뭐였을 거예요? 향가하셨잖아요. 그죠? 향가에서 구역에 나오는 두 글자가 이렇게 세 글자로 시장이 지나가는 대가 되듯이 이것이 나의 경기체가와 만나면서 가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시조는 3자, 6구, 45자 4개로 되어서 있는 글인데 이 시조는 3장, 6구, 12음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조는 3장, 6구, 45자라고 하는 형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장의 첫 글자가 3글자, 뒤에 글자는 5글자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초장과 중장에서 성경으로 먼저 배경을 깔고 그리고
종장에서는 충정을 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있다. 시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썼고 충성과 자연, 사랑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썼으며 한글과 한자로 쓰이면서 한글로 쓰일 때는 음성 상징에 대한 시선이 아주 풍부해졌다. 남녀노소 신분고하로 막론하고 쓰이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서 평시절 기준으로 어시조, 연시조, 사설시조가 발전하게 됩니다.